안녕하세요.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 수입 수리 실적 보고 교육을 하게 된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박수동입니다. 금일 교육은 아래 목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료기기 실적 보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실적보고 제도는 의료기기 제조, 수입, 수리업자가 전년도 생산된 실적을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관계 법령으로는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제16조 제4항, 제56조, 이 밖에도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 수입 수리 실적의 보고에 관한 규정 등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적보고 제출 대상은 의료기기 여포가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체외진단 의료기기업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이 없음을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보고 제출 제외 대상은 전년도 전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업 중인 업자를 말씀드리며 단 하루라도 영업일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업허가가 취하된 경우에도 실적보고 제출 제외 대상자가 되십니다. 실적보고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적보고 제출 서류는 제조업은 별지 1호부터 4호까지, 그리고 별지 9호, 수입업은 별지 5호, 6호, 별지 9호, 수리업은 별지 7호, 8호, 9호에 해당되며 제조업의 경우 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3호와 별지 4호는 제출을 안 하셔도 되십니다.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실적이 없음이라고 보고하는 방법이 제조업은 별지 1호하고 별지 9호, 수입업은 별지 5호하고 별지 9호, 수리업은 별지 7호하고 9호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체외진단 의료기기업도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미보고하거나 아니면 허위 보고하실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따르는데요. 해당 위반 횟수에 따라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해당 품목 판매 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실적보고 업무 흐름도입니다. 식약처에서 실적보고 대상 업체 현황을 파악하시고 저희 협회에서는 실적보고를 안내해 드리고 실적보고 대상 업체에서는 실적보고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실적보고 데이터를 검토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실적보고 데이터를 식약처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적보고 미보고한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출을 하면 미보고 업체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행정처분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럼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보고 작성 절차입니다. 우선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에 접속을 하시고 신규 이용자의 경우에는 이용 신청을 하십니다. 이용 신청을 하시면 저희 협회 내부에서 내용 확인하고 승인을 해드리면 업체에 확인 메일이 발송이 되게 있고요. 확인 메일을 발송 받으시면 로그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는 바로 로그인 하셔서 자사정보 관리로 들어가서 본인 업체의 정보가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실적보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접속 방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협회에 들어와서 우측에 보시면 8개 아이콘이 있는데 세 번째 실적보고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실적보고 사이트에 접속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포털 사이트 시장 검색창에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을 직접 입력을 하시면 해당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접속하셔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존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신규 이용자께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용 신청을 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에 가장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아이디 패스워드가 분실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를 하셔야 되시는데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는 최초 가입하신 담당자의 이메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를 하시고 나면 최초 가입자 담당자 이메일을 확인하셔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확인하시고 로그인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퇴사 등의 사유로 최초 가입자 담당자 이메일을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해당 직원이 회사 직원임을 저희가 증명하는 자료를 받은 후에 저희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요.
담당자 퇴사로 인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찾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명함을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주의사항은 저희 인터넷 실적 보고 시스템이랑 협회 홈페이지랑 광고 심의, 교육 홈페이지 다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아이디의 패스워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 신청 업체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받으신 어퍼가증 기준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퍼가증 기준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 누락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조업하고 수입업 허가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등록하시면 저희가 제조업만 실적 보고할 수 있게 창이 활성화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입업에 대해서는 실적 보고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 업체가 모두 보유하고 있는 어퍼가 번호에 대해서는 모두 등록을 해 주셔야 저희가 그 해당되는 창을 활성화 시켜 드릴 수가 있고 그 해당 업에 대해서 실적 보고를 하실 수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자사정보 관리로 들어가서 업체명이 맞는지, 대표자명이 맞는지, 아니면 소재지가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수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직접 수정을 하실 수는 없으시고요. 저희 협회 이메일, 실적보고 이메일은 bogo@kmdir.or.kr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대표님이 변경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대표님 변경건이라고 써주시고 어퍼가증에 대표님이 변경된 사항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변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자신의 업체가 실적보고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포털 사이트에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우측 하단에 있는 저희 네 번째 있는 전자민원 창구 의료기기를 클릭하시면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 메인 화면에서 가운데에 보시면 업소 정보 공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소 정보 공개를 클릭을 해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해당 화면에서 업소명을 작성을 하시면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품목, 제조업, 수입업 각 어퍼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예로는 이제 제111호와 제111호가 있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퍼가를 제조업이면서 어퍼가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각각 일반 의료기기업 그리고 체해진단 의료기업 각각 품목에 맞춰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실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만 줘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어퍼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 한 개 어퍼가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5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어퍼가 번호에 맞춰서 보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퍼가를 이제 여기서 나왔을 경우 어퍼가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그 어퍼가에 맞는 이제 품목 허가 번호가 나옵니다. 그 어퍼가에 딸린 그 품목 허가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품목 허가에 맞춰서 이제 실적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해당 품목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제조 수입한 경우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제조나 수입하신 실적이 없으시다고 하면 해당 품목 허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품목 허가 번호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고 분류 번호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고 모델명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실적 보고 하시기 전에 본인 업체가 어떤 어퍼가 번호를 가지고 있고 각 어떤 품목 허가 번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실적 보고 하시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생산 및 수출 실적 보고서 작성 가이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및 수출 실적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제 수출이 없는 경우인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 수출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1호, 별지 2호, 별지 9호를 작성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별지 1호에는 업체 정보를 한번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담당자 정보 입력하시고 운영을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별지 2호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적인 품목별 실적을 작성하시는데요. 품목 추가해서 작성을 하시고 이제 작성하실 때 전년도에도 혹시 실적 보고를 하신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년 실적 가져오게 하면은 전년도에 실적 보고하신 내역이 불러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실적 생산을 하셨다고 하시면은 수량이랑 금액만 수정해서 저장하고 제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별지 9호는 앞서 별지 2호에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각 분기별로 실적을 나눠서 보고를 하는 건데요. 실적을 작성할 때는 생산 실적은 1,000원 단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1,000원 이하는 절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출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3호와 4호를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별지 3호는 별지 1호에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별지 4호는 생산하신 것 중에서 이제 수출하신 실적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품목 추가하셔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으시고, 아니면 생산 실적 앞서서 이제 별지 2호에서 작성하셨으니까 어차피 생산하신 거에 대해서 수출하신 거기 때문에 생산 실적 보고하셨을 때 작성하신 그 품목들을 불러와서 거기서 이제 수출하신 실적에 대해서 수량이랑 금액을 수정하셔 제출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에도 이제 전년도에도 수출하셨으면 전년 실적 가져와서 수정해서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별지 9호는 마찬가지로 생산 실적처럼 분기별 실적을 작성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생산 실적은 1,000원 단위이고요. 수출 실적은 US 달러 기준대로 작성을 하시되 수점 이하는 절사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별지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라색으로 일반 의료기기 실적, 그 옆에 회색으로는 최진단 의료기기 실적이라고 이렇게 두 개의 콩박스가 있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일반 의료기기와 최진단 의료기기 어퍼가를 두 개를 다 등록하신 업체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등록하신 업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뜨고요. 만약에 일반 의료기기 어퍼거만 있을 경우에는 일반 의료기기 실적 이 하나 화면만 보라색으로 보이실 거고요. 최진단 의료기기 실적, 그러니까 최진단 의료기기 어퍼가를 받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진단 의료기기 실적 이거 하나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만 뜨고 양쪽 모두를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양쪽에 두 개가 화면이 뜨실 거고요. 옆에 지금 보라색에 있는 게 활성화되어 있는 창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는 창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라색으로 일반 의료기기 실적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 의료기기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회색 있는 최진단 의료기기 실적을 클릭하시면 해당 최진단 의료기기 실적이 보라색으로 활성화가 되실 겁니다. 최진단 의료기기 실적은 최진단 의료기기 실적 콤보박스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별지 1호에 들어가 보시면 일단 아까 전에 작성하신 자사정보관리에서 확인하신 대표자 성명이라든가 업무가 번호, 날짜, 이런 소재지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품질 책임자 성명으로 담당자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담당자 정보는 저희가 제출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경우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 연락처나 이메일을 보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저희가 실적 보고에 관련된 안내사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담당자 이메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이메일 주소는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분의 이메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생산 운영 인원 정보입니다. 각 그 사무직, 영업직, 연구직, 생산직, 기타에 맞춰서 운영 인원 인력을 작성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대표자님의 경우에는 보통 사무직에 작성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력 작성하는 기준은 해당 업체가 의료기기 업체인 경우에는 전체 인력 현황을 작성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의료기기도 하시고 의약품도 같이 하시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관련 인력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 기업도 필수로 작성을 하셔야 되시고요. 1인 기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표님 사무직을 넣어서 작성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작성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1호 저장하시고 만약에 생산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 2호를 작성 안 하시고 바로 저장하시고 보고서 제출하러 가기로 가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생산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옆에 별지 2호를 저장하시고 별지 2호를 클릭하셔서 별지 2호로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은 이제 별지 2호 화면인데요. 여기서 품목 추가를 클릭을 하시면 아까 전에 보셨던 의료기기 허가 받은 품목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품목 허가 사항에 콤보박스도 있고 직접 입력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콤보박스의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신고하실 때는 각 지방청에 이제 신고하셔서 이제 허가 번호가 뭐 그 서울 제신 뭐 15-100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지역의 신고 제신 같은 경우에는 허가증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뭐 서울 제신, 경인 제신 이런 식으로 허가증에 나와 있는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본인의 업체가 해당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산청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번호에 뭐 부산을 붙이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항상 품목 허가증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이 안 붙는 경우에는 없음을 체크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거기에 제신, 제인, 제어, 최제신, 제인, 최제인 뭐 이렇게 해서 해당에 맞는 품목 허가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고 허가번호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계속해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품목 허가증
앞에 있는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에 있는 정보 기준대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허가를 받지 않고 시험용으로 받은 것들은 허가 번호 직접 입력을 클릭해 주시고 거기에 이제 시험용, 샘플용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서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분류번호 작성인데 여기는 신분류, 구분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분류번호가 뭐 A 땡땡땡땡 01, 02, 03 이렇게 세부적으로 했었는데 이전에는 소수점 단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구분류 기준대로 보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2016년 이후에는 이제 신분류 기준대로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류, 분류 번호에 맞춰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직까지 예전에 허가를 받으시고 갱신을 안 하신 업체 같은 거는 아직 품목 허가증상에 구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만 구분류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구분류에 클릭하셔서 품목 허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전자민원 창구에 있는 품목 허가증 기준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분류 입력하면 앞에 구분류는 자동으로 저희가 입력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매핑한 자료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하시고 이제 신분류 번호만 정확하게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잘 모르실 경우에는 의료기 전자민원 창구 사이트 아까 전에 안내했던 대로 들어가셔서 허가증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보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분류번호를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모델명을 작성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유의사항은 허가 받으실 때 뭐뭐뭐의 몇 건 이렇게 받으셨을 텐데요. 모델명은 여기에서는 이제 뭐뭐의 몇 건 하시고 한 번에 실적 보고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각 모델별로 작성하셔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십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장 단위는 품목 허가 받으실 경우에 뭐 박스로 받으시면 박스, 뭐 세트면 세트해서 포장 단위 맞춰서 보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산 실적 정보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각 포장 단위별로 보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품목 허가증상의 포장 단위가 박스일 경우에 만약에 2박스를 생산하셨다 하시면 2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총 생산 금액은 1,000원 단위입니다. 1,000원 단위로 보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한 박스당 생산 금액이 아니라 전체 생산하신 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시로 나오는 1, 2, 3일일 경우에는 123만 1,000원을 의미하고 있으니 꼭 1,000원 단위로 보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냥 원 단위로 보고해서 수치가 너무 오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생산 금액 기준은 공장도 추락가,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된 금액 기준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개 제품이 생산됐을 경우 그 공장도 추락 가격을 하나의 단가로 생각을 하시고요. 하나의 단가에다가 생산하신 수량만큼 곱해서 총 생산 금액이 나오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판매 기준이 아니라 생산 기준이기 때문에 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재고의 경우는 얼마에 판매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생산 공장도 추락 가격 기준대로 기준을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생산량 2박스, 방금 같은 건 123만 1,000원 이렇게 보고가 된 거고요. 비고란에는 혹시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다던가 아니면 군납용으로 생산을 한다거나 수출용으로 생산하는 경우 비고란에 작성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세부 수량이 나오는데요. 세부 수량에 대해서 이제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 예시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생산량 2박스라고 했는데 큰 박스가 이제 이렇게 2박스 있고 한 박스당 만약에 낱개 단위가 10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세부 수량은 10개 그리고 생산량은 2박스 해서 총 생산량 낱개 단위로는 20개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림에는 이 20개의 생산량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 거고요. 수치화된 거는 지금 생산량은 이제 2박스 그리고 세부 수량은 5개 그러니까 한 박스당 5개씩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총 생산량은 한 박스당 5개니까 2박스니까 총 10개를 생산했다. 이렇게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부 생산량이랑 혼동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생산량은 품목 허가증에 나와 있는 포장 단위, 제일 큰 단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부 수량 같은 경우는 그 포장 단위 안에 들어가 있는 수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량 하나의 포장 단위 안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랑 포장 단위랑 세부 수량이랑 곱해진 최종 개수가 낱개 단위가 총 생산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 부분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라서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별지 3호는 작성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수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별지 3호로 이제 넘어와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출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2호에서 작성하시고 제출을 하시고 별지 9로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예시로 보면 지금 일반 의료기기 실적하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별지 1, 2호 작성할 때는 옆에 그 체진단 의료기기 실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예시는 체진단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기기만 허가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화면만 보이고 있으니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지 3호는 별지 1호랑 작성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별지 1호랑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인력 현황도 별지 3호는 수출하는 인력이 어째 생산하시는 분이 수출하시는 인력이기 때문에요. 수출 업무만 하시는 인력이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요. 생산하시는 인력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별지 3호의 그 운영 인력은 별지 1호에 있는 그 인력 현황이랑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생산하신 인력이 수출도 하시는 인력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별지 4호는 별지 2호랑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동일한 내용이라서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시면은 수출량은 생산량이랑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으면 이제 생산은 1000원 단위였고요. 수출은 US 단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유로라든가 다른 단위로 혹시 수출하시는 경우는 US 단위로 환산하셔서 실적 보고를 하셔야 되십니다. US 단위로 실적 보고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수출 금액 같은 경우에는 FOB, 본선 인도 조건 가격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항상 수량이라든가 금액 모두 소수점 이하는 다 절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소수점 단위는 따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사하셔서 꼭 보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비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양도 양수라든가 뭐 기타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에 작성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세부 수량 정보도 동일하게 생산을 하셨을 때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별지 9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별지 9호 보시면은 분기별로 실적을 보고하시는데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을 앞서 말씀드린 생산 같은 경우는 별지 2호 실적을 분기별로 작성하시는 거고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별지 4호에서 작성하신 실적을 일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숫자 2번에 보시면은 금액 합계가 지금 10200으로 되어 있는데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실적을 더한 자동으로 합산이 되는데 합산된 금액이랑 이 3번에 있는 거는 별지 2호에서 저장하시고 제출까지 누르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출까지 누르셔야 여기에 금액이 입력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 금액하고 3번에 있는 금액하고 2번에 있는 금액이 서로 일치를 해야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치가 하지 않을 경우는 저장이 안 되니 이 점 꼭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출에 보시면 2번하고 3번 중에서 이제 3번에 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0원일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생산이나 수출이나 또 마찬가지인데요. 실제적으로 실적이 0원이거나 아니면 앞에 별지 1호, 2호가 제출이 되지 않았을 때 0원으로 이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금액이랑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장이 안 돼서 문의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항상 제출을 하실 때 별지 9호를 제출을 하시기 전에는 앞에 해당되는 별지 1호부터 8호까지 중에서 해당되는 서식에 대해서 먼저 다 제출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별지 9호에 와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입 실적 보고서 작성 가이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업체 같은 경우에는 별지 5호, 별지 6호, 별지 9호를 제출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별지 5호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별지 1호, 3호, 5호, 별지 7호 같은 경우는 작성하는 방법이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별지 6호에는 이제 의료기 수입한 실적에서 보고를 하시면 되는데 앞에 설명드린 제조업체랑 이제 다른 점은 이제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의료기기 산업협회에서 지금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끌어올 수가 있어서 좀 보고하시기 이제 편리하시게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동 생성을 해서 보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생산처럼 이제 품목을 추가해서 이제 보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별지 9호에서도 마찬가지로 분기별 실적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수입 실적 가져오기를 하면은 분기별로 이제 이것도 실적이 통관 예정 보고에서 자료에서 이제 끌어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와서 작성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별지 5는 말씀드린 1호, 3호, 5호, 7호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인력 현황도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수입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와 다르게 좀 전체 인력을 작성하지 않고 해당 부서만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해당 업체가 의료기기 업만 하시고 수입을 하신다고 하시면 전체 인력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의료기기 업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이라든가 다른 업종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기 업에 해당되시는 인력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수입 실적을 보고하실 때 통관 예정 보고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통관 예정 보고를 활용하는 자동 생성을 하려는 경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간 쪽에 보시면 이제 민트색으로 이제 자동 생성이라고 콤보박스가 있는데요. 자동 생성을 클릭하면은 이제 협회에 이제 통관 예정 보고를 전년도에 하셨다고 하시면은 통관 예정 보고한 자료를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통관 예정 보고한 자료를 불러오셔서 그대로 제출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통관 예정 보고를 하셨다고 하시면 통관 예정 보고한 자료를 끌어오신 후 실제 자사 수입 현황과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관 예정 보고를 했지만 해당 연도에 실제적으로 그 품목이 수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통관 예정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해당 품목은 이제 끌어와지겠지만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수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삭제를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유권 면제 등으로 해서 통관 예정 보고를 안 하신 품목에 대해서도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추가하셔서 실적 보고를 하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통관 예정 보고로 자료를 활용해서 그냥 끌어와서 그냥 무조건 제출하면 맞게 제출했거니 생각하시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자사 수입 현황과 비교를 해보시고 실적 보고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통관 예정 보고를 해서 보고하는 방법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품목 추가해서 보고하는 방법은 기존에 제조업 설명했을 때랑 동일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통관 예정 보고를 한 자료를 끌어온 다음에 자사 수입 현황이랑 비교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고하실 게 있다고 하시면 이미 끌어온 자료에다가 여기 품목 추가를 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반대로 품목을 추가를 먼저 하신 다음에 나중에 통관 예정 보고 자료를 끌어오신다고 하시면 앞에 작성하신 내용들이 다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관 예정 보고를 활용하실 거면은 우선적으로 자동 생성을 먼저 하시고 나서 이후에 품목을 추가하셔서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품목 추가 방법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모의 몇 건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안 되고요. 각 모델별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입 실적은 수출 실적이랑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급과 작성해 주시고 제조원까지 작성을 해 주셔야 되시고 수입 금액 기준은 수출은 FOB 본손 인도 가격 기준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거고요. 수입 금액은 CF 기준, 운임 보험료 부담 조건 기준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항상 US 단위입니다. 그래서 유로 하나, 다른 위안 하나, 엔 하나 이렇게 다른 걸로 이제 수입을 했더라 하더라도 저기 US 단어로 환산해서 꼭 보고를 해주셔야 되실 것 같고요. 양도, 양수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는 비고란에 꼭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 수량도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포장 단위별로 품목과의 포장 단위별로 우선 먼저 수입량 작성을 해주시고요. 세부 수량은 그 포장 단위 안에 들어가는 세부 수량 몇 개나 그 한 박스에 몇 개 들어가는지 그 개수를 작성을 하시고 총 수입량은 그 한 개 박스당 그 세부 수량 곱한 가격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냥 처음부터 아예 박스 단위가 아니라 EA 단위일 경우에는 세부 수량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총 수입량 기준으로 보셔서 내가 낱개 단위로 했을 때 100개가 수입된 게 맞는지 1000개 수입된 게 맞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구호는 똑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에 있고요. 별지구호 양식은 생산이나 수출이나 수입이나 수리나 모두 동일합니다. 동일한 방법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수입은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통관 예정 보고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수입 실적 가져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기별로 이 정보도 각 끌어올 수가 있는데요. 끌어오는 과정에서 통관 예정 보고는 아마 소수점 단위로 보고를 하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소수점 단위를 절사하기 때문에 앞에서 작성하신 금액이랑 여기서 자동으로 합계한 금액이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절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실적이 있는 분기에서 몇 달러 정도 수정을 해가지고 금액 3번 합계랑 맞춰서 저장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소수점 때문에 이게 합산이 맞지 않아서 저장이 안 된다고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해당 사유 때문에 지금 저장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 마지막 분기에서 얼마 되지 않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임의로 좀 수정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단위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럴 경우는 단위 환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간혹 오류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협회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성을 다 하시고 나면 보고서 제출하러 가기로 가셔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지금 하단표를 보면은 지금 생산은 제출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수출하고 수입은 작성을 하셨지만 제출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총괄이 별지 9호입니다. 9호 같은 경우에는 제출이 안 된 건데, 이 제출을 누르면 생산처럼 제출 완료가 뜹니다. 그래서 모든 화면이 해당되는, 내가 생산은 제조업체다 그럴 경우에는 생산에 있는 화면이 제출 완료, 총괄에 있는 화면이 제출 완료, 이렇게 떠야 되는 거고요. 수출까지 한다 그럼 수출도 제출 완료가 떠야 되는 거고, 나머지 수입이나 수리는 비어 있어야지 맞게 보고를 하신 거고요. 수입 업무 하신다고 하시면 수입 밑에 제출 완료, 총괄 밑에 제출 완료, 총괄 밑에 별지고는 항상 제출을 하셔야 되시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리 실적 보고서 작성 가이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실적은 7호, 8호, 9호로 되어 있는데요. 7호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호, 3호, 5호, 7호 이렇게 홀수번 호는 전부 동일한 양식입니다. 동일한 방법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1, 3, 5호에서는 품질 책임자를 입력하는 거고요. 별지 7호에서는 이제 책임 기술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별지 8호는 별지 2호 제조하시는 사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수리 실적은 마찬가지 제조와 마찬가지로 1,000원 이하는 절사하고 단위는 1,000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수리는 1,000원 단위로 보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수출하고 수입은 US 단위로 보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리 별지 7호 같은 경우에는 달아진 거는 책임 기술자 요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인력 관망도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지 8호는 이제 별지 2호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의뢰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뢰자 입력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작성하는 방법은 앞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지 8호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델명 작성하시고 수리량, 수리 금액, 비고사항 작성을 하는데요. 무상 수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상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량만 작성을 하시고 수리 금액은 영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유지보수 계약일 경우에는 만약에 1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시면은 1년간 이제 수리한 횟수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유지보수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수리 실적도 이제 앞에 설명한 것처럼 앞에 항상 9월 제출하기 전에는 앞에 1, 2, 3, 4, 5, 6, 7, 8호 중에서 대상이 되는 별지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을 다 완료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9호로 오셔서 제출을 하셨다고 하시면은 제일 오른쪽 면에 실적보고서 금액 합계 금액이 이미 지금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분기별 실적을 작성을 하시고, 분기별 실적을 작성하신 금액이랑 입력금액 합계랑 동일하고, 이 입력 금액 합계랑 실적보고서 금액 합계랑 동일할 경우에만 저장이 되니까요. 저장하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작성하시고 이제 제출이 잘 됐나 이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인터넷 실적 보고 시스템 제일 첫 화면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 화면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은 뭐 미작성, 작성 중 아마 떠 있을 텐데요. 제출을 완료하시면 제출하고 제출한 날짜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출이 완료되신 거고요. 제조 같은 경우는 생산, 여기에 제출이 날짜가 있어야 되고, 공통적으로는 이제 실적 총괄은 항상 제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화면에서 자사 정보의 보고서 관리로 가면은 이 해당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체해 진단 구분이라고 있는데요. 체해 진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체해 진단 홈박에서 체해 진단 클릭하시면 되고요. 일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체해 진단에서 일반을 클릭하시면 여태 실적 보고하신 내역들이 모두 뜨게 되어 있고요. 지금 2022년은 아직 접수 중이라서 아직 뜨고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2022년도에 만약 실적 보고 제출하셨다고 하면 이 2021년처럼 다 제출 완료가 떠 있어야 됩니다. 생산, 수출, 수입, 총괄
이렇게 해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생산도 하고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 업체인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 생산만 하고 수출이 없는 경우에는 요 생산 밑에 제출 완료되어 있고 수출 수입 수리란에는 그냥 비어 있어야 되고요. 별지 9에 제출이 완료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한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한테 확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업체별마다 제품에 대한 특징 때문에 나오는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공통적으로 이 시스템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실적보고 제출은 어디서 하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 실적보고 했는데 제대로 제출이 됐나요? 이런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 업체 지금 예시는 이제 생산 실적은 제출 완료했지만 별지 9호가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사정보 관리로 가셔서 보고서 관리, 여기 자사정보의 보고서 관리로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출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수출을 했는데 제출이 안 눌러졌다 하면은 이 수정 제출 중에서 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지 9를 제출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별지 9에서 제출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두 번째 보면 실적총괄표 별지 9호가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앞에 별지 1호에서 8호까지가 다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받은 경우에는 수출이 이제 제출이 안 돼서 아마 별지 9호가 수치가 안 맞아서 제출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을 안 하셔도 되고요. 수출이 있는 경우 작성하시면은 작성을 하시고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출을 하셔야 별지 9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측 화면에 금액이 저장이 되고 이 저장된 금액이랑 이 분기별 합계 금액이랑 이제 동의를 해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이 많이 문의사항이 오고요. 실적보고서 5호, 6호랑 실적총괄표 9호 금액이 달라요. 이런 문의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업체에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통관예정보고 자료를 저희가 활용하다 보니까 통관예정 보고하실 때는 이제 소수점 단위로 이제 보고를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소수점 단위는 절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일부 적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차이 때문에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분기, 마지막 실적이 있는 분기에서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럴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협회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양수 양도에 대해서 이제 문의 사항이 있는데요. 양수 양도는 이제 어퍼가를 양수 양도하거나 아니면 품목을 양수 양도하는 거에 따라서 실적보고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퍼가를 양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퍼가를 이제 양수받는 업체에서 해당 연도의 실적을 양도한 업체의 실적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보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품목만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양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6월 1일 전에는 양도하시는 업체에서 그 품목에 대해서 실적 보고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6월 1일 이후에는 양수하시는 업체에서 실적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잘 모르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보고하실 때 이제 품목 추가해서 이제 보고를 하시는데요. 품목이 이제 소량인 경우에는 이제 보고하시는데 문제가 별로 없으신데 막 100개 이상 이렇게 품목이 많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엑셀로 이제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지사항에 이제 엑셀 파일 활용하는 방법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예정인데요. 지금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활용하셔서 엑셀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셔서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각 업체에 이제 품목에 맞게 모든 이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에선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기본적으로 모든 업체에 해당되는 이제 인터넷 실적 보고 이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이제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 드렸습니다. 안내사항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 보고는 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025992-0848이라든가 아니면 이메일로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료기기 실적보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